이번에 소개할 책은 슬로우 싱킹입니다. 황농문 저자님이 작성해 주신 책이시고요. 굵기는 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정도, 그리고 문자 크기도 대략 이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느린 게 가장 빠르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만큼 짧은 순간에 지나갔던 말이 하나 있다. 초보 운전자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초보 운전자 실수를 가리키며 방송인 유재석이 한 말이다. 원래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리 인터넷 이곳저곳을 뒤져봐도 이 말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많이 없다. 사람들이 이 말을 스치고 지나갔는지 그 흔한 짤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태극권은 타 스포츠나 무술에 비해 가장 정적이고 느린 무술이다. 이런 느린 동작으로 수련을 하는 것 또한 이 무술의 강점이기도 하다. 이런 느린 동작의 수련의 목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빨라지기 위해서이다. 이는 천천히 움직이며 몸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관찰하고 느끼고 또한 연결시켜 그 긴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몸에 익숙하게 된 동작이 힘을 쓰고자 할 때 영민하게 반응되는 전달력을 갖게 된다. 나해져서 촌스러워도 괜찮아하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느리다는 것은 답답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농부보다 사냥꾼을 더 선호한다.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한 뒤에 잽싸게 움직여 목표물의 숨통을 끊어내는 사냥꾼의 민첩함이 전투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인간의 문명에서 사냥꾼은 반방으로 몰려갔고 문명의 중심은 농업국가의 차지가 되었다. 그렇다. 느린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대기만선형이라는 방송에 유재석이 했던 말이라 그런지 가슴에 더욱 와닿는다. 이 책은 속도를 낮출수록 더 탁월해지는 생각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책에서는 얼마 전에 읽었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한 구절도 예를 든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였던 시간 때문이야. 자신이 사랑하고 있던 장미꽃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어린 왕자에게 사막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나에게 길들여지기 위한 일정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시원하게 들이킨 물이 내 몸에 이곳저곳에 퍼져서 가는 시간, 같이 핀 온돌 바닥이 집 전체를 은은하게 데워주는 데는 분명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그 결과값은 우리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사회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가? 돈, 사랑, 명예 이런 것들이 나에게로 와서 길들여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더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것들은 안전하지 않은 보금자리를 떠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성장시켜줄 다른 보금자리로 떠나갈 것이다. 슬로우 싱킹은 그것들이 온전하게 나에게 스며들 시간의 여유를 말하고 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책을 뭐하러 읽어? 그러자 답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있지. 그러자 아이는 다시 물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되지. 이는 얼핏 맞는 이야기다. 책의 간단한 요약본이나 그 책을 읽고서의 감상평은 당신이 이 글을 읽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막여우가 말했던 그 장면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그것에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배신을 하지 않는다. 얼핏 유튜브에 있는 영상만으로 태극권의 동작을 흉내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동작과 동작의 연결이라는 기밀한 연결관계에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이는 흉내내기에 그치지 않는다. 명품 포장백에 숨겨놓은 싸구려 가방을 여자친구에게 선물한다는 설정은
유머 사이트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명품 가방으로 포장된 싸구려는 결코 명품이 될 수가 없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나의 지식과 행동은 과연 얼마나 움직여줄까? 멀리 가기 위해서는 나를 끌어줄 레커차가 필요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뜨겁게 달려질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하다.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는 말은 결국 학창시절 고개를 책상 위에 꼬라박고 일했던 공부벌레들이 세상을 움직인 것과 같은 이치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높으신 분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있다. 사색과 명상을 좋아했다. 공부에 게으름이 없었다. 그 결과 느리면 느리지만 빠르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의 기득권을 장악했다. 그것은 미림의 미학이기도 하다. 몰입은 학습이 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무거운 바벨을 몇 차례 들어 옮기는 일은 결국 노동이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에 맞는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운동으로 변한다. 아무 이유 없이 뛰는 러닝머신이나 무거운 쇳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을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야 하는 행위로 여길 때쯤에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반복할수록 그것이 학습이 되고 그 학습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차례 성장을 하고 나면 당연히 최초 내가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우스워진다. 현대인의 최악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이곳저곳에 플랫폼을 옮겨다니며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30분짜리 영상과 글을 제공한다. 단기간만 몰입하면 대략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이것은 얼핏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두뇌를 퇴화시키는 것을 유발한다. 오죽하면 우리는 자동차로 하루 종일을 이동하며 결국 약해진 체력을 돈을 주고 배워야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학습이다. 당장 체력을 안배하고 내일 더 멀리 가기 위해 잠시 앉아 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체력이 소진될 만큼의 걷기를 매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이다. 이런 사람들은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을 들어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뇌는 분명히 다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단 한 차례의 무거운 바벨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과 매일 3에서 70kg씩 무게를 증량해가며 바벨을 들었던 사람의 근력차를 보면 왜 저렇게 비효율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지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효율은 장기적인 비효율이다. 뒤로 갈수록 탄력을 받는 복리곡선처럼 장기적인 안목 훈련은 결국 사람을 성장시킨다. 20대, 30대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고소득, 대기업 이런 곳에 취업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느리지만 40과 50이 되어 자산가로 성장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철학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예전에 아이를 하나 가르쳤었다. 그 아이는 모든 것에 질문을 했다. 질문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하는 질문은 결코 슬로싱킹이 아니었다. 막히는 수학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묻는다. 영어를 해석하다 말고 이 단어 뜻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 아이는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나면 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다른 아이들도 그랬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답지를 먼저 살펴봤다. 아니면 선생에게 물어봤다. 앞부분에 설명한 자신이 막혔던 부분을 찾아봤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문제를 풀 때 그때마다 그 뜻이나 해결 방법을 묻는 건 학습이 아니라 모방이다. 지금도 학원가에서는 아이들이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수월하게 혼자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강사들을 보곤 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들이 풀어내는 학습 방법을 모방하기 급급하다.
하지만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결코 무거운 바벨을 대신 들어주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뉴턴은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는 질문에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 어차피 답이나 해설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수학의 문제들, 그런 문제를 두고 10시간, 20시간을 고민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풀 시간에 다른 하나를 더 풀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 행위와 사고마저 학습이 된다. 어려운 것을 남에게 맡겨버리고 나는 쉬운 것만 더 많이 하겠다는 바보 같은 학습 말이다. 사회는 고차원적인 일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소득을 안겨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따위에 고소득을 남겨주지 않는다. 그렇게 학습하는 방법만 터득한 이는 사회에 나가서 남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해낼 사람이 아니다. 남에게 더 고차원적인 일을 맡겨두고 자신은 그 비용을 지불한다. 자신은 간단한 반복 작업만 하겠다는 의지는 다름이 없다. 우리가 의사와 변호사에게 사건은 그리고 진료를 맡긴 이유는 그것이 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남이 하기 어려운 말을 맡을수록 소득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지 소득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거는 단순한 수요 공급의 경제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 사랑에도 적용이 된다.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명예에도 적용이 된다.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해보는 일,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것이 천지적인 인재를 기르는 방법이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오늘 첫 영상을 올려봤는데 제 이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발음이 좀 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들어주실 분들은 계속 들어주시면 되시고, 아닐 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글로 쓰여져 있어요. 그거를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